네, 반갑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준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조금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이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수급은 여전히 관망세입니다. 일단 액션이 나오게 되면 그때 움직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지지선을 만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형주들 특히 이제 뭐 반도체든 자동차든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서기만 한다라면 매수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니까 조만간 이제 주가의 반등과 시장의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초전도체가 네이처지 때문에 지금 순환을 겪었죠. 급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아니란다 저쪽으로 다시 가자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또 몰려갑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때 아닌 급등세를 좀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지금은 이제 이 테마의 움직임이 2차전지냐 초전도체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뭐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었다라는 것을 일단 생각하고 일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지수 내용을 보시면은요, 양봉이죠. 꼬리 길게 달고 올라갔어요. 실질적으로는 오늘 바닥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전히 오늘은 마이너스권이죠.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이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내일 정도 올라서게 된다면, 내일은 주말이니까 혹시 안 올라설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냥 올라서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정도 라인 때 그냥 유지만 해줘도 다음 주부터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 또는 올라선다 라고 된다라면 내일 정도나 또는 뭐 모레 매수 의견을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저점 지지대에 왔다라는 것은 자기가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추세적인 돌파가 다시 만들어지든 어떻게든지 간에 움직임을 모색할 걸 생각합니다. 2500포인트를 일단 시장은 저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200일선까지 다 끌려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더 아래쪽 내려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뭔가 시장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뭐 2400포인트대를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살짝 이탈하는 거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은 주가의 큰 폭의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정도 시점에서 저점이 잡히게 되면 돌아서는 위치를 이용하여 매수 들어가겠다 이런 전략들을 많이 세우셔야지 될 것 같다 판단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봉 차트 보시면은요 흐름 나쁘지 않았죠. 네, 지지선 때 근데 저항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매수 접근을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일 상황 보고 접근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내일은 또 주말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시점에서 약간의 이제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코스닥은 일찌감치 더 많이 올라가서요. 자, 어제 저항대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아침에는 넘을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오후 들어가면서 넘어섰죠. 여기에 근데 핵심적인 영향을 끼친 애들이 2차전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약간의 시장의 어떤 쏠림, 왜곡 현상이 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올라가는 분위기 또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기대감들은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둘 다 지금 저점 지지대를 터치하고 올라온 모습의 양봉 패턴이기 때문에 위쪽에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버텨만 준다라면 또 상승세를 연결해 주기만 한다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2차전지 쪽에서의 변동성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라면 코스닥의 상승은 조금 담보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2차전지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초전도체가 그냥 흐지무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그러면 반도체나 자동차 쪽으로 움직임들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급은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요. 그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시장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다 돌아섰어요. 지금 매도가 좀 있었던 부분들 오늘 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는데 물량이 많지 않아서 별로 걱정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1억 그냥 뭐 보합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기관들이 뚝 떨어진 모습인데 금융투자가 갑자기 생각을 좀 바꿨나봐요. 물량을 막 집어 던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쪽으로는 매수가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 매수가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코스닥 쪽 매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게 아마 2차전지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되는 모습인데 요것을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은 일단 관망세로 진행이 되었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시총 상위 종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좀 떨어진 모습 좀 있었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지금 양봉 패턴이죠. 뭐 지금 조금 더 내려갔다가 반등 나면 좋겠다 싶긴 한데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지지라인 때 보는 거는
65,000원대 중반, 초반, 즉 62,000원 아래쪽이긴 한데요. 그냥 올라간다 한다면 뭐 상관없을 것 같아 생각이 좀 들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지지선 잘 지켜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면 별 수 없는 거고요. 혹시라도 내려오게 된다면 11만원 아래쪽 공략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주,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올랐고요. SDI,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까지 오늘 상승이 보였고요. 오늘 기아는 플러스로 마무리됐네요. 자동차 종목도 괜찮아요. 지금 지지라인 때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돌아서는 모습 나타나면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현대모비스 오늘 플러스 전환됐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다시 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몰려가는 모습들. 자, 초전도체가 지금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대체적으로 부합 수준 유지되고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이제 조선주 움직임들이 조금 약하다는 거죠. 네, 조선주 움직임들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하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근데 뭐 많이 떨어진 거에 비하면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주가 하락이 좀 있었어요. 화장품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떨어진 모습인데 얘들 반등 이후에 좀 떨어지는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리오프닝 관련한 부분이고 단체 관광객 해소가 됐다라면 그 이후부터는 그 당장 뭔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천천히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은 뭐 호텔신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두투어, 뭐 파라다이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조정들을 좀 보이고 있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여요.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요.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오늘 에코프로뱀이 4.7% 저점 지지대 반등 나오는 듯한 느낌이죠. 자, 에코프로는 오늘 9% 상승합니다. 그래서 114만원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역시 변동성을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이 뭐 상승 패턴을 알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약간 데드크로스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반등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급의 이동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LNF 오늘 좀 날카롭게 오르긴 했는데 다시 뭐 저항대 돌파하기까지는 아직 멀었죠. 그 다음에 포스코 DX 반등세 보여준 모습 역시 저항대에 얹고 있어요. JYP 엔터도 오늘 조금 반등 나오는데 이건 지금 조정국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추가적으로 막 뚫고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또다시 조정이 나온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네, 반도체 뭐 이런 쪽 다 올랐고요. 특이한 거는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15%대 상승하면서 마무리된 거죠. 즉 초전도체 관련한 부분에서 대장주이긴 한데 모르겠다. 나는 일단 더 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씨 뭐야 아직은 아닌 거 아니야? 뭐 사실 그렇긴 합니다. 완벽한 어떤 그 교차 검증이라든지 샘플 시료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충분히 걱정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이처지에서는 지금 이거는 뭐 그냥 찌끄레기 불순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버린 상태라서 종지부 찍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올라간다는 거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올라가니까 좋긴 좋은데 저는 지금 1600%, 1700%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뭐 올라가는 동안은 그냥 계속 놔두면 되긴 됐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라가는 것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죠? 자, 비트루테크는 오늘 많이 내려갔는데요. 요거는 아침에 설명드렸듯이, 원래 비트루테크를 초전도체로 묶어서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같이 묶이면서 들어간 거고요. 만약에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구간대에 대한 부분들을 반납하는 것 뿐이지, 추세가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뭐 한양 EN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이것도 오늘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어제 올라간 거 뭐 그냥 그 정도 반납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추세가 여전히 우상향. 이거는 원래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진행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점대 매수가 들어갔던 건데 여기는 지금 보너스 구간에 들쭉날쭉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요거 없어도 저는 상관없죠. 어차피 추세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시면 됩니다. 요거 없어도 된다. 라는 생각 가져가시고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뭐 별거 없는 거지만 기다라고 한다면 좋은 소식이 전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원래 내가 생각했었던 그 포지션 그 흐름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대체적으로 좀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 이 정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아딘산업
뭐 횡령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 걱정도 많으셨을 텐데 뭐 이거는 어차피 지금 수익률로만 보는 흐름이라서 뭐 특별하게 저거 할 건 없겠습니다만은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횡령 사건이 그렇게까지 막 그 중요시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뭐 비중도 뭐 그다지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이 뭐 공시 안 했잖아요. 공시 안 하고 반기 보고서에 몇 줄 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나 뭐 거래 정지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기업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건 마무리되고 나면 주가가 좀 떨어진 시점에서 반등이 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지금 어차피 추가적으로 매수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미 차익 실현이 들어간 상태에서 수익률만 공짜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은 저는 더 들고 가는 전략이고요. 네, 상황을 좀 더 보면서 대응점을 좀 찾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요. 자, 오늘 등락 현황 살펴보시면 조금 증가했죠. 코스닥 쪽에서 957개 하락, 579개 상승. 자, 하락 종목이 더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침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240개 상승, 648개 하락인데 조금 나아졌죠. 한 100개 정도가 더 상승으로 넘어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늘도 여전히 하락 패턴이 더 커요. 그래서 2차전지 쏠림 현상이고 나머지 것들이 좀 떨어지는 형태였기 때문에 부담은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상승 하락률 볼게요. 상승률 상위 보시면 이노진, KBG, 미래산업, 토마토 시스템, 태성 이런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여기 올라가 있는 모습 나타나 있죠. 요게 유일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이게 유일한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별거 없어요. 그다음에 금양 오늘 많이 올랐네요.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24개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또 적지도 않은 수준이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네, 상승 포인트도 조금 올라갔겠죠. 2.45까지 올라옵니다. 아침에는 1%대였는데 지금 2%대로 올라섰어요. 다만 하락률이 조금 더 크겠죠. 오늘 서남 지금 줄줄이 하한가 들어간 종목들은 전부 다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인데 뭐라고 할까요? 특별하게 그 연결이 없었던 그런 종목들이거나 뭐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였고요. 뭐 인지 컨트롤에서 서원, LSL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거 전부 다 이 빨간 불 붙어 있는 거 전부 다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쪽이었고요. 그쪽으로 좀 많이 내려갔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대체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10% 이상 하락한 종목은 32개. 그러니까 여기에 대부분이 2차 그 초전도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가봐야지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여행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같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얘네들은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것은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이만큼 올라가는데 그냥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요럴 때 시장이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게 되면 조금 더 괜찮죠. 네. 자, 상승 포인트는 2점 몇 %였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1% 정도는 무조건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네. 시장 포인트가 마이너스 1. 아마 2차전지 쪽이 많다 그러면 오늘 플러스 나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특별하게 종목들이 큰 변동을 보이진 않았었기 때문에 뭐 계좌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변화에 대한 포인트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매매 동향 살펴봅니다. 네,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에코프로, LNF. 자, 기관적인 매수 들어간 부분들이 오른쪽 코스닥 쪽에 움직임이 좀 있었다는 거죠. 하이닉스, 호텔, 신라 이런 쪽은 또 매수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쪽 매수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 있겠고요. 매도는 레버리지 팔았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팔았고요. 삼성전자, 하이브, 그냥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을 볼 건 없고요. 금융투자 한번 보죠. 금융투자가 레버리지 많이 팔았어요. 삼성전자도 5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에코프로는 뭐 매수는 별로 없네요. 코스닥 선물 쪽, 코스닥 지수는 더 오를 것이다. 그 다음에 고버스 쪽 매수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기관 쪽은 특별하게 종목에 관여한 부분이 없다. 자, 이거 주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시장의 방향성에 투자했다는 것은 조금 더 난 지켜보겠다라는 식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외국인 쪽 보시면은요, 에코프로 1,400억 정도 수매수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서 포스코홀딩스 얘네들은 지금 엔터하고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그 2차전지 쪽으로 매수를 거의 확장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도가 500억이고요. 삼성전자가 200, 좀 줄었다. 그죠? 네. 아까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거의 1000억 가까이, 하이닉스 1000억 가까이 팔았는데, 얘네들 막판에 또 다시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하이닉스 500억, 삼성전자 280억. 이 정도면은, 네, 마지막에 다시 사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성델타 특가 매도가 좀 나왔고요. LS,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전지 쪽이 조금 더 많은 편이긴 한데요. 사고, 팔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네, 외국인들은 이제 많이 관여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하이닉스에 가장 매도가 많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매수가 많았고 에코프로 BM은 또 팔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방향성을 점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관망세 유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시장 포지션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지점 확인하고 있고요. 조만간 반등 나올 것 같다 판단됩니다. RSI 지표도 거의 아래쪽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가 떨어져봤자 2500포인트 전후 왔다리 갔다리다. 근데 만약에 내일이요 주가가 옆으로 눕는 것도 아니고 좀 떨어진다. 음봉으로 다시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보면서 매매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 유지가 된다거나 반등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주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8월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매수가 좀 더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네, 이따가 저녁에 9시에 네,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9시 무료방송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똑같이 시장 상황들 같이 알아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녁 9시에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